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소아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장선영, 함소아에서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조백건 한의사입니다. 일단 일단 아이가 뭐 아주 어린 연령, 뭐 3개월 미만의 아주 어린 영아거나 아니면 뭐 전신적으로 원래 뭐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면은 사실 평상시에 건강한 아이라고 한다면 아주 고열이 아닌 이상은 집에서 우선 기다리셔도 되시고요. 119를 부르는 건 좀 그쵸, 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열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전신 상태거든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좀 찡얼찡얼해도 뭐 제법 그냥 잠도 좀 자고 너무 아파서 막 통증 때문에 아이가 아파서 계속 울거나 보채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다음 날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아이가 뭐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지켜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제 너도 아이가 중학생이고 나도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열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진 않는데 이제 아기가 열날 때 봐야 될 거는 아이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봤을 때 애가 너무 이제 깔아앉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구토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너무 아파하듯이 운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업고 뛰어야지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제 옆에서 관찰하면서 아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조절만 해도 뭐 그날 밤은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땀은 땀은 이렇게 닦을 정도라기보다는 이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벗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면 속옷을 입고 면 속옷은 좋은 점은 땀이라든지 이런 걸 흡수는 잘 되는데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젖었다라고 하면 이제 빨리 갈아입혀 주시는 거.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해열제 먹고서도 미온수 마사지 하는 게 아이들 열을 빨리 내리게 하고 더 좋다라는 논문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온수 마사지 자체가 아이를 더 귀찮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뭐 더 울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미온수 마사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땀은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들한테 그 아이가 열감기 중에 땀이 날 때는 세탁기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빨리 갈아입혀 주시라. 그리고 잘 때 머리맡에다가 애가 이제 자고 있는데 땀 난다고 옷 갈아입혀 주면 애들이 좀 짜증내면서 막 울잖아요. 열 되게 간신히 재웠는데. 그래서 얇은 면손 수건을 그냥 머리맡 아니면 내복 사이에 이렇게 좀 껴놨다가 애가 땀 나면은 그것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좀 갈아입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까 그쵸? 그 머리에다가 쿨시트 붙이는 거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제 아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열날 때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발이 되게 차가워지면서 머리 쪽만 이렇게 열이 몰리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손발도 따끈따끈하고 머리도 따끈따끈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손발은 되게 차가워지면서 머리만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쿨시트를 붙여서 아니면 좀 시원한 미지근한 시원한 물수건을 좀 해서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열이 좀 팔다리로 갈 수 있게 좀 주물러주고 비벼주는 게 몸의 열의 균형을 맞추는데 좋지 않나.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쿨시트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이 이제 피부가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붙이면 자국도 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애가 이제 쿨시트를 붙이는 상태에서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애는 쿨시트 되게 좋아해요. 라고 하면 뭐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막 진료하면서 봤을 때 손발은 막 차가워지고 이제 머리는 뜨끈뜨끈해지고 이제 채기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말단부의 혈액 공급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열을 내가 높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손발도 빨리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열도 올라갈 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열할 때도 이제 쉽게 해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딱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이게
의외로 기준을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38도 오브에서 먹이라든지 39도에서 먹이라든지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고열이라고 하는 건 40도가 넘어가는 걸 고열이라고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먹을까 이거는 그 열나는 아이의 컨디션이 상당히 좌우를 한다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다, 온도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신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체온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9도 되는 아이인데 뭐 잘 먹고 약간 조금 힘들어하긴 하지만 뭐 잠도 잘 자고 많이 보채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지켜보셔도 돼요. 해열제를 안 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38도 오브라고 하더라도 애가 너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막 밥도 안 먹고 이러다가 얘 잘못하면 탈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를 쓰면 아무래도 아이의 컨디션이 조금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줄여주고 조금은 밥맛도 조금 더 날 수 있고, 그렇죠. 잠도 조금 더 잘 자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먼저 진료실에 딱 오면 어떠냐면 어머니가 맞벌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아기 키울 때 저랑 와이프가 이제 맞벌이니까 나 한의사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좀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하루 날 새고 이틀 날 새고 하면 해열제를 먹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찡찡거리고 우는데 또 달래주면 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케어가 돼. 그런데 이틀 날 새고 이거 다음날 뭐 출근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맞벌인지를 먼저 보고 아니면 주말을 꼈는지도 이제 보고 그리고서 그 상황 맞춰가지고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조금 자연요법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생각보다 고열까지 해열제를 안 쓰고 조금 그러니까 열의 이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근데 또 이제 약간 뭐 양의학 쪽이나 이쪽에서는 열의 해로운 점. 그러니까 열이 나면 분명히 아이가 좀 힘들고 컨디션이 처지고 조금 뭐 대사율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조금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서 장점이 더 클 때는 해열제를 안 쓰고 조금 지켜볼 수 있고, 그죠? 단점이 더 클 때는 해열제를 좀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면은 좀 그쵸?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애 키우면서 해열제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휴가인데 애가 열이 나요. 이럴 땐 이제 그래 해열제를 먹여서라도 좀 열을 잠재워서 아니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이걸 봐야 되잖아. 근데 애가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좀 그러니까 해열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딱 일률적으로 정한다기 근데 기준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컨디션이다. 열보다 아이가 잘 놀고 잘 먹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아이는 아무래도 해열제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면 면역력적으로 조금 이득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중성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인터페론 아니면 뭐 항암 물질들이 뭐 많이 분비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몸의 방어 기전으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잠복기 동안에 자기네 균수를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초기에 열을 내서 열이 높아지면 얘네들은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균수를 많이 처음에 좀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의 방어 기능이 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라는 게 최대의 열의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중에 이제 소아마비, 폴리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뭐 체온 37도에서 증식하는 거랑 40도에서 증식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한 2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열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얘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는 인정은 해주고서 들어가야지.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었어라는 걸 알게 되지. 뭐 그게 아니면 겁나니까. 사실 그리고 장점이 있어야지 조금 열이 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뭐랄까 조금 그게 사실 내 아이가 열 나고 있으면 그거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일단 맞벌이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좀 잠을 설치면서 그쵸. 제가 그때 치료했던 어떤 아이 어머님 중에서도 밤을 샜대요. 열이 나는 아이가 너무 보채는데 정말 해열제를 좀 적게 쓰시고 싶어서 걔를 안고서 밤을 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대단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적도 있는데 어쨌든 장점은 분명히 있고 다만 단점이 있다는 것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뭐 어머님이랑 아이랑 극기 훈련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때는 사실 좀 쓰셔도 되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논문을 보건 외국 논문을 보건 이제 발열공포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열나는 거에 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해져 있어. 이거 열나면 열이 제일 어, 열나면 애가 뭐 뇌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경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겁을 먹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해열제를 이제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이유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들 교육을 이렇게 잘 하라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너의 애기들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 애가 아프면 또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열은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어머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어머님들도 38도 때까지는 조금 참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 38도 때인데 근데 이제 39도를 찍었어요. 초저녁 무렵에. 그러다가 자고 있는데 39도 5분을 찍으면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좀 있으면 40도가 될 것 같고 41도가 될 것 같고 42도가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느낌이. 근데 이게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 잘 만들어져서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촬영하기 전에도 그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고열과 고체온증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기로 인한 열은 우리 몸에서 시상하부라는 데서 절대 열이 41도가 넘게 몸에서 놔두질 않아요. 그 전에 열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기로 인한 열이라면 얘가 39도 5분을 찍었다. 이러다가 오늘 밤에 42도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뇌에 대한 손상 조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발열이라든지 뭐 40도, 41도 가지고서는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43도가 넘어갈 경우에 이제 뇌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뇌 손상을 일으키는 열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그냥 단순한 질병, 우리가 감기 걸리고 하는 걸로는 그 온도까지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사병을 걸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아스피린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온도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어색해.